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 나선 성지가 좋다. 로마로 호송되던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을 지날 때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 정박한 곳 그레데 미항.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묵었다고 하는 동굴, 그리고 이를 기념한 교회를 찾아가 보았는데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미항 근처에 위치한 라세아와 라세아의 오래된 교회까지. 그 역사의 현장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자, 그레데의 카잔차키스 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이곳에서 본격 바울의 발자취를 따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던 중에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 방문했던 그레데 섬, 미항, 라세아, 베닉스, 가우다까지 한번 방문해 봅니다. 네, 이제 이곳에서 자그마한 차를 렌트를 해서 뭐 그레데 섬이 크레타죠. 이 섬이 뭐 자그마하지만 그래도 동서의 길이가 200km가 넘고 남북이 한 50여 킬로 되는 작지 않은, 그래서 이 그리스에서는 가장 큰 섬이 그레데 섬이고 또 신화적으로도 제우스의 탄생의 장소인데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갈 때에 무라에서 갈아탄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서 정박했던 것이 그레데 섬의 미항이지요. 예, 이 북쪽 카잔차키스 공항에서 차를 렌트를 해서 남쪽 끝 미항까지 가려면은 이렇게 큰 산맥을 넘어서 가는데, 자 보시죠. 작지 않은 섬이에요. 그래서 이 항구도 여러 개가 있고 또 공항도 이렇게 있고요. 자, 이 섬이지만은 중앙에 높은 산악지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산을 하나 넘고 다시 산을 넘어 미항으로 가는 길에 이것 고르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정말 이런 거 보면 그레데는 거의 섬이 아닌 것 같아요. 하긴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이니까. 네, 뭐 이 야채, 과일, 특히 올리브의 최대 산지가 또 이 그레데 섬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레데 섬 하게 되면 여기 딱 올리브도 유명한데, 자, 우리가 찾은 것이 바로 나왔는데 문어입니다. 이거. 네, 문어나 오징어를 사서 특히 우리가 이제 라면 몇 개를 가지고 다니는데 라면에 그냥 넣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요리로 들 수 있는, 그래서 이 그리스에 우리가 답사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풍부한 해산물도 장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다시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고르틴 평야를 또 이제 넘어서서 저 산을 넘으면 드디어 이제 남쪽 해안가가 나오고 미항과 라세아가 있습니다. 섬이기 때문에 길은 좁고요. 혹이나 이제 우리가 단체로 대형 버스를 이제 순례를 할 경우에는 결코 쉽지 않은 코스가 또 미항이지요. 자,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산을 하나 넘고 고르틴 평야를 지나서 다시 또 산을 넘기 위해 언덕을 올라가고 있어요. 이 그레데 섬이 또 이렇게 큽니다. 저 산 너머에 북쪽 해안가가 있고 산을 넘어 지금의 이제 거대한 고르티스 대평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고르티스 안에 디도 기념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저쪽에 구름 속에 가려져 있는 산의 최고 높이가 해발 2,500m. 그러니까 이 섬에서 해발 2,500m면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제우스가 이거 그레데의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다시 산을 넘어서면 남쪽 해안가에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이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서 정박했던 이 미항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산을 넘어 미항까지 갑니다. 자, 고르틴 평야 보시고요. 긴 산맥이 있고 다시
평원을 지나서 또 하나의 산을 넘는 중에 이렇게 북쪽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지났던 곳을 우리는 이제 현대에 발달된 여러 이제 여행에 이런 이렇게 통해서 가는데 또 이렇게 이곳을 넘었으면 또 하나의 마을들이 곳곳에서 나오더라고요. 예, 특히 이제 편말로 현지 지명 칼로이 리마네스 하게 되면 이 칼로이는 아름답다, 프리티, 뷰티풀, 리마네스는 포르트 이렇게 해서 이 마을을 지나는 중에도 이렇게 카페가 있는데 특히 아침 나절에는요 아주 차 한잔 가기에 딱 좋은 아름다운 카페고요. 이게 이제 버스로 가면 여기가 가장 난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스 한번 들어오려면은 아주 동네가 난리를 쳤어요. 또 이렇게 차를 대면은 이 차를 빼야 큰 버스가 지나가니까. 어쨌든 미양 가는 길은 여전히 아주 난 코스입니다. 모처럼 버스가 오면은 또 세워나왔던 차들을 또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또 동네 아저씨들이 길을 안내해주고. 네, 자, 벌써 이제 넘었으면서 보시죠. 저쪽 이제 미항이 이렇게 보이고 드디어 해안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꿈에도 그리던 사도 바울의 특히 유라굴라 풍랑으로 정말 아주 험난한 로마 행에서 하이라이트였던 그레데선 남쪽 미항과 베닉스 지역 이렇게 보는데, 자, 먼저 이제 이렇게 도착을 하면은 언덕 위로 올라가게 되면 풍랑만 난 바울이 이곳에 있을 때에 기거했다고 하는 전승의 동굴이 있고요. 그 동굴 위쪽에는 또 기념 교회를 이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예, 로마까지 향했던 사도 바울의 그 발자취는 여전히 곳곳에 이렇게 기념 장소들이 있고요.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레데섬 가보셔야겠죠. 자, 언덕 위에 기념교회, 그 왼쪽 아래쪽에는 바울이 기거했다고 하는 동굴, 그리고 그 너머에는 이제 항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미항의 사도 바울 동굴 언덕 위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을 기념한 자그마한 교회가 지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산하고요. 그래서 더 오히려 우리가 차분하게 말씀과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종 한번 쳐볼까요? 여전히 은혜로운 교회의 한번 종소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문은 열려 있고요. 네, 바울의 기념 교회 들었으면 와, 정말 바울 사진으로 정말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로마로 호송되어가는 중에 잠시 들렀던 이곳에도 이렇게 사도 바울을 기념한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제단이 이렇게 있고요. 예,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그 옆에 사도 바울. 예, 정교회에서 들어놓은 예수님, 그리고 맞은편에는 마리아, 또는 이제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리아의 옆에 그 교회의 주인공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 와, 이렇게 오니까 이 사도 바울의 그냥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곳입니다. 네, 사도 바울과 베드로. 네, 항상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그려져 있고요.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레데 섬을 돌아보고 있고요. 특히 그레데 섬의 미항입니다. 예. 역시 네, 앞 예수 제단에 그리스도. 커튼을 좀 들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제 사제들께서 예배를 집례할 때 제단으로도 쓰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네, 그 이후에는 여러 다양한 또 하나의 이제 이렇게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교회를 나와서 본격 바울의 동굴로 한번 갑니다. 네, 아주 탁 트인 바닷가가 보이는 곳입니다. 이 로마로 호송되던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레데 섬을 지날 때에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서 한 곳에 정박을 하는데 바로 그곳이 미항입니다. 오늘날 그레데 섬의 미항에는 이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나 이곳 정박할 당시에 그가 묵었다고 하는 동굴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 풍랑으로 이곳 미항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묵으며 기도했던 동굴이 이렇게 지금까지 있습니다. 네, 얼마나 감동입니까? 우리가 유라굴라 풍랑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사도 바울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이렇게 그레데 남쪽 미항에도 바울이 기고했다고 하는 전승의 동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이 사도행전 27장 이 8절에 보면 이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바로 사도 바울은 이 그레데 섬의 제동쪽 살모네 앞을 지나 간신히 가다가 결국은 이곳 미항에 정박을 하게 되고요. 이 미항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의 기념 동굴이 있습니다. 네, 와, 이 보시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그레데 섬의 미항에 이렇게 정박할 당시에 사도 바울이 기고했다고 하는 동굴입니다. 온통 이 사도 바울의 성하와 마리아와 예수님 그리고 여러 이렇게 정교회의 사제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이 유대 땅을 떠나서 죄인의 몸으로라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재판을 신청하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가던 사도 바울이 기고했다고 하는 동굴이 이렇게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 복음을 들고 가던 바울이 묵었던 동굴, 그리고 이 풍랑 만나서 피신했던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사도 바울의 전승의 장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위대한 전도자 바울의 발자취를 따르며 곳곳에 그의 흔적들을 이렇게 따라가 봅니다. 네, 이 동굴 안에서 건네다 보이는 이 밖은 탁 트인 이제 지중해의 여러 모습들을 이제 보시게 되고요. 이렇게 정말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다녀갈 꿈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성지가 좋다의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보고 있고요. 동굴과 그 위에 기념교회 그리고 그 너머에 이렇게 미항이 아름답게 자리하고 있는 곳 바로 바울의 흔적이 있는 곳입니다. 네, 아주 눈이 시리도록 푸른 이 지중해의 대조를 이루는 이 흰색의 바울의 기념 교회가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자, 이제 언덕을 내려와서 미항에 잠시 둘러봅니다. 네, 이렇게 바울의 항구에는 자그마한 카페도 있고 또 현지의 이제 그리스인들이 아주 조용한 한적한 분위기에 찾는 그런 곳이라고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 찾았다면 얼마나 낭만적이었을까요? 네, 이 해상 국가인 그리스에는 이렇게 또 바울의 여러 기념 장소들이 있어서 특히 이제 여름철에는 아름다운 카페에 사장님이세요. 저는 커피 한 잔을 시켰고요. 음료수도 되고, 네, 이렇게 미항이 여기
현지 말로 칼리오 리마네스. 칼리오 리마네스 하면 beautiful port란 뜻이죠. 성경의 미항, 즉 이곳에서도 아름다운 항구란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을 붙입니다. 칼리오 리마네스. 네, 예나 지금이나 아름다운 항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미항. 네, 저 앞에는 이게 또 해상주유소라 그럽니다. 네, 우리 해수욕장에서 우리를 맞이한 귀여운 우리 강아지. 네, 아주 즐거운 곳이고요. 자, 한번 보시죠. 오늘날의 미항입니다. 저 작은 섬에 유조 탱크가 있잖아요. 놀라운 것은 지금도 이 그레데 남쪽을 오가는 세 개의 많은 배들이 기름이 필요하면 여기 와서 기름 넣고 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해상 주유소가 바로 미항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 바울은 풍랑으로 인해 정박을 했지만 원래 이 자리가 이 가우다 섬과 이 그레데 섬 사이를 오가는 세 개의 배들이 기름을 넣고 가는 해상 주유소가 바로 미항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렇게 있어요. 그 어쩌면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나서 더 이상 항해가 불가능할 때 결국은 찾아온 곳이 또 그러한 배들이 그리고 좀 더 겨울을 길게 날 경우에는 조금 더 서쪽으로 가서 베닉스로 간다고 하지요. 예, 한적한 미항에는 이렇게 여러 식당 또 민박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좀 시간이 된다면 미항에서 민박집에서 하루를 한번 묵어보는 것도 더 바울을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곳이고요. 이러한 민박집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자, 이제 미항을 떠나서 라세아로 가봅니다. 미항을 떠나서 이제 가는 곳이 라세아. 그 사도행전 27장에서 미항의 위치를 얘기할 때에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하는 거 보면 이미 미항보다도 라세아가 더 익히 알려진 도시였습니다. 오늘 우리 미항을 보고 좀 하루를 묵을 수 있는 곳으로 라세아로 가서 하룻밤을 묵어보겠습니다. 네, 이 미항에서 몇 킬로 남짓 떨어져 있고, 이곳에 또 라세아의 유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여기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라세아라고 하는 도시가 이렇게 계속 서 있고, 오늘날의 현대 도시는 이제 저쪽 좀 더 가서 우리가 숙박할 장소고요. 이렇게 라세아의 여러 건물들의 유적들이 쭉 이렇게 산 지역과 이쪽 가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예, 지금 보시죠. 크진 않지만 이렇게 라세아의 유적이 있고, 사실 오늘날 라세아는 도시라기보다도 그냥 한 마을 정도지요. 자그마한 마을입니다. 예, 유적. 옆으로는 이제 오늘날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이제 식당이나 민박집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라세아란 이름이죠. 반갑지 않습니까?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바로 이 미항 옆에 이렇게 오늘날에도 라세아라는 이름으로 이 마을이 있고, 여기 보세요. 다 라세아의 방, 식당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라세아가 오늘날에도 미항을 찾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렇게 민박집도 많고 또 식당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역사적인 또 라세아를 와보네요. 자, 보시지요. 자그마한 마을. 대부분이 이제 민박집을 운영을 하고 있고, 예, 저도 이곳에서 여러 번 숙박을 해봤는데요. 특히 이곳에 의미 있는 게 뭐냐면 라세아에 천수백 년 된 아주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라세아가 확실한 것은 이렇게 라세아 동네에 정말 오래된 비잔티 시대 때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라세아 교회예요. 네, 비록 무너지고 유적으로 남아 있지만 그 옛날 이곳에 라세아를 기억하고 무너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무너진 오래된
교회이지만 이렇게 라세아의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미항에 이제 풍랑으로 정박했을 때 그 미항을 설명할 때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그 언급된 라세아에도 잊지 않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네, 이렇게 이게 동쪽이죠. 아주 오래된 자그마한 교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이름으로 이 마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정말 성경의 역사적 정말 현장이지 않습니까? 네, 라세아와 미항을 이렇게 성지가 좋다를 통해서 보여드리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이제 정말 사도 바울의 열정을 한번 뒤따라 보고 싶다 하면 그레데로 가셔서 차를 렌트하셔서 이렇게 칼레오 리마네스라고 하는 현재의 미항을 찾아보시고 또 실제 그 이름으로 있는 라세아, 우리의 단골입니다. 미항을 오면 라세아에서 하룻밤을 묵고 가죠. 대부분의 집들이 이제 이렇게 지중해가 바다가 잘 내려다 보이는 곳에 별장처럼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오래간만에 왔네요. 이곳을 오면서 보아왔던 장을 봤잖아요. 이제 우리가 뭐 식당도 자그마하게 운영을 하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또 한밤을 보내며 바울을 생각합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졌던 바울을 뒤따르고 싶습니다. 그 바울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해외의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또 성도님들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는 곳이고 정말 역사적 사도 바울의 현장이 이렇게 오늘날에도 미항과 라세아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묵었던 작은 민박집이고요. 또 여름에 날씨만 괜찮다면 이곳에 나와서 또 몸을 바다에 담그며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바울의 정신을 잊지 않는 요것이 바로 미항의 일몰의 모습. 자, 미항이었습니다.